러시아 내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북한 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언론인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가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해서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내 반란이 어떻게 북한 내 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글인데요. 저도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조예 깊은 전문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커크가 지적한 부분은요.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주 북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러시아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북한이 밝혔다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 반란이 이틀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반란 일어나자마자 푸틴을 지지한다라고 대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힌 거예요. 도널드 커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확립된 통치 체제에 반대하는 봉기, 즉 기존의 푸틴 질서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북한 지도부에게는 매우 악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 발표는 이 전광석화 같은 입장 발표는 푸틴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확립된 통치 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위협에 반대한다. 이건 이제 북한에도 영향 준다는 얘기겠죠. 북한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위협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이 기고문은 김정은에게 푸틴은 아주 소중한 동맹이라면서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김정은 정권과 푸틴 정권의 관계가 아주 광폭으로 넓혀왔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 무기 판매 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이 프리고진한테 무기를 팔기도 했죠. 북한의 무기 판매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자, 이런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사실은 꼭두각시로 여기는 시진핑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푸틴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내전이 발생하자마자 푸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바로 시진핑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북한 체제 독립성을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92년 소련 붕괴 그리고 또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무아마르 가다피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체제 변혁의 사건들을 주민들에게 숨겨왔던 게 북한이죠. 이것은 김정은 왕조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지각 변동이기 때문이라는 게 도널드 커크의 지적입니다. 도널드 커크는 같은 맥락에서 이 바그너 그룹이 현재는 러시아를 위협하지 못하지만 다시 시위를 일으키거나 다른 단체가 유사한 일을 벌일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은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과 그 왕조에게 최악의 두려움은 저항 세력이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고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 저항 세력이 바그너 그룹의 사례에서 일종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내란 사태가 직접적으로 북한 내란을 촉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널드 커크도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반론들 이게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푸틴보다 훨씬 젊고 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남한을 정복하겠다 이런 꿈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당장 살아남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확장주의를 북한에서 좀 찾기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달리 북한은 국경이 차단되어 있죠. 푸틴이 동원령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된다라고 동원령을 선포한 다음에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자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죠. 또 북한은 워낙 이 사적인 영역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내란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요. 왜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이 다르는가? 러시아의 내란이 왜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건 군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의 군대. 북한은 용병이 없죠.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같은 용병 군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되고요. 모든 남자들이 가야 되죠. 복무기한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8년에서 10년, 10년에서 8년, 다시 10년이 됐어요. 여성들도 징집 대상이 됩니다. 자, 이 군대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돼서 일종의 아랍의 봄 같은 민중봉기를 하지 못하도록 군대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처럼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군대라는 곳에 사실상 철장 없는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과연 내란을 벌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의견이 많죠. 또 북한의 군 지휘부는 러시아하고 다르게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러시아와 북한이 다른 상황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은요, 여기에는 큰 구멍들이 있다는 걸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매체에도 올린 바가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체제의 결속은 김정은이 측근과 군부 당 간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즉 돈을 주기 때문에, 모든 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충성파들에게 자금 지원이 약해지거나 미국에 의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나 또 남한의 대북 지원이 사라진다거나 조총련의 헌금 등이 줄게 되면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어나고 시간이 가면 반드시 쿠데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층부 군 지휘부의 단결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건 일종의 마적단의 결속력, 이 조폭들의 결속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 뭐 받는 게 없으면은요,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굳이 김정은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까지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위협감 속에서 있는 게 지휘부들인데 많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다 그러면 굳이 김정은한테 충성할 이유가 진짜 없겠죠. 자, 일반 군인들은 더합니다. 일반 군인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는가? 식량 공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북한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만일 조금만 더 굶주리게 되면은 안에서 터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군부대로 식량이 들어가고 이게 쿠데타를 막는 일종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인도적 지원이 끊어지면은 북한 내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굶주린 북한 군인들이 체제 변혁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군 출신이었던 탈북민 전문가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북한군은 일반 주민보다 더 굶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장마당이나 떼기밭도 일구지 못하고 보급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도 해서 떼기밭이라도 일궈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데 북한군들은 이것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배고픈 북한군이 체제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강원도에 폭설이, 그러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북한에서 최고 2m 이상의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 배치된 인민군 1군단, 5군단이 폭설에 고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주일 동안 식량 공급이 끊겼고요, 수백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행방불명이 됐죠. 그러니까 탈영을 한 거예요. 휴전선의 정예군단, 즉 특수부대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열병식 할 때 아주 훈련 잘 된 것 같고 체격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휴전선의 정예군단이에요. 근데 이건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식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후방부대는요, 쌀 공급이 끊어진 지 오래고 그야말로 감자 몇 알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북한 군인들 가운데 탈영병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북한 전문기관이 북한군의 인권 침해 상황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군 대위 출신인 탈북자 박모라는 이가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 전투원이 100명 정도인데 비상 소집을 하면은요 10명도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00명도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 30% 이상은 영양실조로 누워있고요, 식량을 구한다고 떠돌이로 떠난 자가 한 20%, 공사장에 동원된 자가 한 20%, 무단 외출한 사람이 25%. 한마디로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북한 문제 정통한 탈북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 군인들은 90년대나 2000년대 출생자들이고 노동당 배급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세대라면서 처절한 장사로 자식을 먹여 살리는 부모를 보면서 노동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 생존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일진을 무찔렀다, 항일 빨치산 혁명 전통이 무슨 호소력이 있겠는가, 6.25 전쟁 영웅담이 무슨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러니 배고픈 군인들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군인들에게 자유는 물론 식량도 주지 않는 노동당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은요, 북한 문제 정통한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공통되는 얘기예요. 핵무기와 미사일 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포갑, 굶주림 속에서 잠재적인 김정은 세력이 바로 북한 군대라는 겁니다. 90년대 중후반 식량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일반 주민이었는데 최근에 식량난은 배급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군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제를 지켜야 될 군대가 가장 큰 불만 세력이 되어 있는 현상. 이게 바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생명의 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적 지원. 이게 돈이 아니라 쌀이건 비료건 물자건 어디로 가겠냐 말이에요. 북한 군대가 제일 위험한데, 언제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무조건 식량은 군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는 거, 고아원 영아원 지원이라는 거 무조건 군대로 갑니다. 왜? 군대에서 체제 변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 군대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산소호흡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인도적 지원이 끊어지면 북한 안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체제 변혁의 기수들이 북한 군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2천만 노예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 땅에 하나님을 부를 사유가 선포될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인도적 지원이 끊어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과 디아스포라 교회 돌면서 인도적 지원해야 된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대놓고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북한 내부 실상 같은 거 솔솔 흘려주다가 일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선교사가 북한 내부의 고아원 영아원을 도울 수 있으니 인도적 지원을 하십시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돈과 쌀과 비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한 군대로 갑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2천만 북한 동족들을 살려내야 될 때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일시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감에 젖어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2천만 노예동족들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저 땅을 재건할 일꾼들로 훈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아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한반도 위에 동북아 전역에 열방의 땅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들을 소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